오늘 문제 특강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천체는 어떤 종류에 있었습니까? 하네요. 첫 번째 일반적인 항성이 있었다 했습니다. 두 번째 태양과 달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지난번 두 번째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행성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 기준을 나눴습니까? 항성은 기본적으로 적경 얘가 고정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경이 고정되어 있다. 적경이 일정하다 했는데요. 적경이 작습니다.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네요. 적경이 작다는 의미는 먼저 남중하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경이 같아요 라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동시에 남중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때 적경이 같은 천체들을 싹 묶어서 우리는 시간권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수직권은 단지 방위달 같은 것들 일뿐이에요. 수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했습니다. 적경 알파만 고정된 게 아니라 적경 델타 역시 뭐하다?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델타가 가까이 있는 무엇입니까? 적이가 델타 같다는 것은 남중으로 같은 거잖아요. 결국엔 일주권이 일주권이 동일하다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권이 동일하다, 남중고도 역시 뭐하다? 동일하다라고 쓴다고요. 그렇다면 적이 델타가 크잖아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네요. 적이가 크다는 것은 결국엔 남중 고도가 더 높죠. 그래서 남중 고도가 높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지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이 더 길다 됩니다. 떠 있는 시간이 길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 있는 태양이 지면 위에 떠 있는 여름날의 낮의 길이가 더 길다. 마이너스 쪽인 태양이 겨울인 것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기가 너무 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북극성 근처에서 까짝거리는 놈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지지 않는 별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극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극성이 적이 델타는 90 마이너스 저기보다 더 크면 주극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난번에 이후로 태양과 달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를 않았어. 태양과 달에 대해서 소개가 조금 덜 됐을 텐데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적경 알파가 24시 증가됩니다. 얼마 만에? 1년 만에 증가됩니다. 달은 적경 알파가 역시 24시 증가되면 얼마 만에? 1일 항성월에 해당하는 27.3일에 걸려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묻는 황도라는 이름을 쓴다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황도의 표현은 어떻게 썼습니까? 황도는 적경 알파를 볼 때 여기가 0시, 6시, 12시, 18시, 다시 0시, 24시죠. 황도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정도로 황도의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황도에 12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황도 12궁 굳이 다 외우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왜? 나도 외우니까. 근데 4개는 그래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시 근처, 0시간 근처에 그래서 충분점 반쪽에 있는 놈이 뭐다? 물고기 자리다라고 하겠습니다. 6시, 7시 방에 있는 놈이 누구요? 쌍둥이 자리가 있었죠. 12시 충분점 근처에 있는 별자리가 있었네요. 누구요? 처녀 자리가 있을 거예요. 18시 동점 근처에 있는 놈이 분수자리다라고 하겠습니다. 요 4가지 글자를 그래도 좀 기억해 놓으셔야겠어요. 춘, 한, 주, 동 등등은 그런 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놈이 뭐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일반적인 항성들의 일주권을 그린다면 과학자 입장에서 동, 남, 서 어떻게 그립니까?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일주권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주권 누가 날아가다 천구의 적도와 날아가고요. 이 천구의 적도와 지면이 이루는 각도는 90 미도만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구의 남중고도 역시 마찬가지 90 미도만큼이 되고 있었죠. 이게 플러스적인 놈들은 이런 행동을, 마이너스적인 놈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 했었고요. 이 일주권은 시간을 단위해서 15도씩 일주 운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네요. 뭐 하더라고요? 공전도 해요. 그래서 이 공전하는 연주 운동을 하겠습니다. 역시 동에서 남쪽을 지나서 서로 가는 이런 연주 운동반인데, 이 연주 운동은 다만 매일 걸려서 얼마 정도? 1도 정도 움직이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8월 5일이다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8월 5일 밤 9시에 자 이쪽에 별이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예, 친구 6대 맞출 수 있나요? 알겠습니까? 한 달 지나요. 9월 5일 이번엔 밤 11시를 한번 찍어볼까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주간 단계가 좀 있었죠? 왜 했습니까? 8월 5일 밤 9시인데 9월 5일 밤 9시를 먼저 찍어보자 하겠다고요. 연주동이 동에서 설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놈이 나왔어야 할 것 같아요. 이후에 9시에서 11시까지 뭐 할까? 2시간 동안 일주일로 시키면 되겠습니다. 2시간 일주일로 했으니까 이쪽에 되겠네요. 아마 새벽 1시 정도 되면 설정으로 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연주도 먼저 그리고 이후에 일주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건 북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 돌리는 것도 그리고 다양했을 것 같아요. 이 연주 운동의 방향이 당연히 스타, 별의 연주 운동 방향 또는 별자리 연주 운동 방향이잖아요. 이 별자리 연주 운동이 동에서 서로 중간 남중간을 거치면서 매일 1도 움직인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태양의 이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서에서 동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겠고, 그걸 우리는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됐나요? 자, 오늘 달 얘기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달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죠. 긁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달에 대해서 우리는 뭘 소개하겠습니까? 하면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상의 위치에 지나갈 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일식이죠. 달이 망의 위치에 있을 때 지구 그림자에 달이 쏙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뭐야? 월식입니다. 예, 오늘 일식과 월식에 대한 내용들로 달의 운동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달은 일식, 월식. 여러분이 데이 2 문제를 풀다 보면 일식과 월식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좀 패스했는데요. 오늘 데이 2 문제 일월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야 될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천체에 대한 조금 잡다한 내용들을 좀 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의 위치를 설명해봤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여기가 지구가 있네요. 달이 이렇게 돌아. 우리는 달의 위치 중에서 여기 우리는요 1일에 해당하는 상의 위치를 볼까 하겠습니다. 이 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물론 황백도가 5도 차이 나니까 매번 삭 때마다 일식을 건 아닌데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태양 앞에 달이 쓱 지나가요. 자, 어느 손실로 내가 달을 움직였습니까?
왼손 움직였습니다. 왜 하필 왼손이 이렇게 달을 지나가게 그랬을까요? 달의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즉 달이 세 개의 달을 준비해왔습니다. 문1, 문2, 문3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볼게요. 이해됐어요? 달이 이렇게 방향으로 지나가는데요. 문1은 태양보다 적경이 작은 쪽에 있었습니다. 반면 문3는 태양보다 적경이 큰 쪽에 있죠. 예, 적경이 증가되면 속도가 달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어느 하루 정도를 고정시켜 놓는다면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의 위치를 고정시켜 놔도 상관없겠죠. 태양도 적경이 분명히 증가합니다만 객이 일식 걸려봐야 꼴랑 한 8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달의 태양은 뭐 고정시켜도 설명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이 어떻게 된다고? 문1, 문2, 문3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우리나라 입장을 한번 생각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의 그림자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하면 여기다 우리나라를 하나 그립시다. 태양은 남쪽 하늘에 보고 있다면 이쪽은 서해 바다입니다. 문1 때 서해 바다 쪽에 달의 그림자가 지네요. 문3 때 동해 바다 쪽에 달의 그림자가 지네요.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1의 달의 그림자는 서해 바다 쪽에 있다가 문2, 문3 지나면서 동해 바다로 지나가요. 예, 일식의 진행 방향은 어느 쪽에서 서해 바다 쪽에서 동해 바다 쪽으로 갑니다 하겠어요. 나도 이 땅에서 한 50년 살아가면서 개기 일식은 본 적이 없습니다. 2035년도에 우리나라에 개기 일식이 걸리겠다고 합니다. 참 땅덩이 넓은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개기 일식이 종종 걸리는데요. 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식이 진행되는 방향은 어느 쪽에서 서에서 동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문1일 때 시간선을 볼게요. T1 문1일 때 얘기입니다. T2 문3 T2 T3 문3 때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태양이 이렇게 그래요. 그럼 달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달이 이렇게 옵니다. 이게 문1의 달이 됩니다. 문2의 달이 됩니다. 그러면 개기식이 되거든요. 문3는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태양이 어느 부분부터 가립니까 하면 오른쪽부터 가리네요. 그래서 일식은 또는 뭐 개기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요. 글자 배우고 싶습니까? 굳이 글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문제 풀다가 태양은 문원 하면 태양이 오른쪽 가리는데 보이잖아요. 그걸 굳이 태양이 오른쪽부터 가린다 이렇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식이 동쪽 하늘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해보자고요. T1 시점, T2 시점, T3 시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똑같네요. 태양을 그려봅시다. 태양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달은 어디 있습니까? 문1의 달은 이쪽에 있죠. 이게 문1입니다. 문2의 달이 이렇게 있고 문3의 달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개기식을 일어나면 이런 그림을 하겠고 이거 나중에 얼마든지 서쪽으로 개기식으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해 주십시오. 빨래 그런 건 당연히 태양이에요. 자, 여기서 T2 딱 달이 태양에 이렇게 정확하게 폈을 때
태양의 대기 코로나를 보게 됩니다. 대기 코로나를 보게 됩니다. 계기 일식이 아니면 태양의 대기 코로나를 관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현재 코로나 스코프에서 일부러 태양 앞에 달처럼 뭔가 가림막을 씌우고 태양 대기를 계속 관측합니다만은 그건 코로나 스코프라는 별도의 장비가 있었을 때 얘기고요. 그냥 우리가 맨눈으로 볼 때는 태양 대기 코로나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광고가 너무 밝잖아요. 즉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태양의 표면과 태양의 대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은 뜨거운 게 올라오고 식어져서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쌀알 무늬가 보이죠. 이 쌀알 무늬는 요 태양의 바깥 표면 쪽에 뭐가 있어? 대류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한 자기장으로 있어 이 대류가 만약 막아진다면 추가로 흑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겠네요. 알다시피 요즘에 흑점수가 늘어나는 극대기가 되면서 태양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래서 각종 무선통신 단절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 흑점을 바라보면 태양에서 이렇게 돌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반시계 방에 돌아요. 태양의 운동이 자전이 반시계 방향인 것을 알려주게 되겠죠. 이 흑점을 통해서 서에서 동으로 태양의 자전 방향이 알려집니다. 실상 이 행성들의 모든 행성의 공전의 방향은 반시계 그렇습니다. 모든 행성의 공전의 반시계인데요. 태양계가 만들 때, 성을 만들 때 회전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죠. 그 중심이 원시 태양계겠고 다른 비행성체들이 도는 게 역시 반시계 방향이겠습니다. 그렇게 반시계 방향을 돌다 보니까 결국엔 태양의 자전 방향은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마다 똑같다 하는 거고요.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원반이 두 개, 세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공전 비용과 다른 행성의 공전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아요. 지구의 공전 비용도 여러분다 황도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의 공전도 대략 황도면에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황도면에서 보인다는 것은 6시에 목성이 있었어. 무슨 뜻이야? 6시 반에 목성이 있다. 목성이 플러스 23.5도 근처에 있겠네. 목성의 남주고는 굉장히 높겠네라는 얘기를 줄 수 있죠. 화성이 18시 방에 있어. 화성이 동시점 근처에 있다고요? 화성의 저기는 마이너스 23.5도 근처겠네요. 화성 남중해봤자 남중으로 그렇게 높지 못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태양 자전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플러스 이 흑점을 보니까 조위도가 도는 각도에 비해서 고위도가 도는 각도에 비해서 저위도가 좀 더 많이 돌아요. 지구처럼 딱딱한 표면을 가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즉 태양이 중학교 때는 기체 상태, 고등학교 때는 플라즈마 상태라는 걸 소개하는데요. 딱딱한 고체 상태는 표면이 아니거든라는 내용을 알려주는데 태양의 흑점의 차른 자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양의 대기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태양의 대기, 맨 바깥쪽 대기층을 채층이라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냐면 태양의 훨씬 바깥쪽에 바깥 코로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렇습니다. 이 코로나를 관측하고 싶습니다. 근데 태양의 광고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금환일식이나 불운일식에는 안 보여요. 개기식에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달이 시지름이 태양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고생대나 산타마리아 시대에는 달이 지구에 좀 더 가까이 돌았습니다. 그 말은 달의 시지름이 더 컸습니다. 조석 간만의 차이가 훨씬 더 컸었습니다. 고생대 또는 산타마리아 때는요. 그때는 달이 쉽게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식이 훨씬 더 잘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달이 공전 비율이 조금 공전 반전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커질 겁니다. 대략 1년에 한 3cm인가 뭐 그 정도쯤 점점 멀어진다 했는데요. 아주 먼 훗날에는 이제는 달의 시즌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즉 다시 말해 계기20을 볼 수 없을 그런 상황도 오게 됩니다. 화성의 위성이 포버스와 데이모스였는데요. 화성 표면에 뭐 각종 큐리오시티라든지 뭐 퍼시비언스인가 그런 여러 화성 탐사선 내려가 있습니다. 걔네들이가 화성에서 일어나는 이식도 그렸는데요. 찾았는데요. 사진 찍었는데요. 나중에 화성에서의 일식, 화성의 일식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태양의 포버스, 데이모스 이런 놈들이 가리는데요. 작아요. 당연히 계기식은 안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를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요 표적물질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은 이거는 홍염이 됩니다. 근데 흑점 부근에서 크게 빵 터져서 태양과 안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레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플레어가 지구에 쏟아지게 되면 오로라든지 또는 델리저 현상들, 자유폭풍 현상들 이런 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기 일식되는 이때 태양의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2035년도 평양에서 평창을 이루는 요 라인 쪽으로 계기 일식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일단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35년도 되면 충분히 뭐 경제 활동하면서 그쪽에다가 좋은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해놓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계기식 한 8분밖에 안 되지만 계기식 볼 때 이렇게 걸리면 힘들잖아요. 누워야죠. 그래서 기꺼이 아스팔트에 누울 수 없잖아요. 정해 주십시오. 그림자의 진행 방향 스타에서 동으로 미국에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 동부 뉴욕 쪽으로 쫙 가는 뭐 그런 일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방침은 언제 일어날 수 있다고요? 계기 일식 때. 물론 지침도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월식을 보신대요.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들여져 있을 것이야. 그때 달이 이렇게 지구 그림자 쪽으로 지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나 1, 루나 2, 루나 3 시간 흐름에 따라서 T1, T2, T3 이렇게 적어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월식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밤에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잖아요. 밤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달이 적경이 침가되는 방향, 반시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될 텐데요. 지구의 본 그림자가 있겠습니다. 지구의 반 그림자가 있겠네요. 지상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적경이 침가되는 방향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왼손이 적경이 침가되는 방향이 왼손이에요.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경이 침가돼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야가 어디 있다면 여기 있다면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런 식으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위치를 볼 때 여기가 루나 1, 루나 2, 루나 3 이렇게 달이 지나가는 거죠. 참고로 달이 반그림자 영역이나 일부 걸쳤거나 또는 뭐 완전히 걸쳐 있는 이런 것들은 월식이
아니에요. 음영식이라는 이름 쓰고 월식은 이렇게 달이 지구의 봉그림자에 살짝 들어가. 여기가 부분 월식. 완전히 들어가 있는 여기를 계기 월식이라는 이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렇게만 지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월식만 걸리고 계기 월식은 안 걸려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우리 방식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계기 월식 걸리는 이런 장면을 한번 찾아보자 하거든요. 시간 흐름이 T1, T2, T3 일식도 이렇게 시간 흐름을 봤습니다. 월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T1, T2, T3 한번 잡아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달이 루나 원의 달이 있었습니다. 지구 그림자 이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월식,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리고 있네요. 알겠습니까? T2 완전히 가렸습니다. T3 그렇다면 이제 월식에서 벗어나면 지구 그림자가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구 그림자야. 그 다음에 여기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다 들어와 있는 이런 T2 상황에서는 아예 달이 안 보입니까 하면 그렇진 않네요. 우리가 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블루문, 양력 한 달이 음력 한 달보다 길다 보니까 양력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블루문 이런 이름을 쓰고요. 레드문 바로 요 월식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리 공부할 때 아직 뭐가 나왔나?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붉은색은요. 지구에 대해서 회전이 좀 더 잘 일어나서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불스름해져요. 또한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푸른색의 빛은요. 먼저 지구의 대기가 산란시켜버려요. 레일이 산란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지구의 대기층 바깥쪽을 지구의 대기층을 통과하는 빛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붉은색의 빛이 좀 더 많이 또 달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반사된 것을 보니까 달이 불스름해지는 레드문 형태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작년 11월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작년 11월이었지? 월식 걸렸습니다. 계기월식 봤습니까? 네. 그래서 계기월식 때문에 아예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되겠어요? 그리고 지구의 반절 밤인 위치에서는 당연히 월식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을 지면에 대해서 시각의 흐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시각의 흐름은 달이 어쨌든 일주일 동안 일어나요. 계기월식이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시각의 흐름에 따라서 T1, T2, T3 쓴다면 달이 요렇게 그려볼 때 이 그림을 이쪽에 붙여야 되겠죠. 지구 그림자에서 달가져 먹는 상황을 불순하게 레드문되어 있는 상황을 T3는 이렇게 빠져나오는 상황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볼 때 이렇게 그림을 왼쪽으로 그리는 게 시간 흐름이 좀 더 익숙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림 상황이 맞으니까. 반면 일주 운동하고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주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 한 8분 정도 걸려요. 이제 계기 일식이 시작되어서 계기 일식이 끝날 때까지 계기 일식만 따지면 대략 한 2분 정도 밖에 안 걸리고요. 반면 계기 월식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이 시지름은 이 각도는 2시간보다 대략 한 30도 정도 될 수 있겠고 이거는 뭐 8분 해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1시간당 15도 따지니까 8분이면 뭐 한 1, 2도 됐다? 그 정도 되겠죠.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식 현상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한 개씩이 더 있어요. 행성들 중에서 내행성은 지구보다 안쪽인 공전궤도를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구 위치고 태양이에요. 금성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경우 태양 앞을 금성이 쓱 지나가는 경우는 금성식이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수성식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아무래도 사이즈가 금성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좀 더 식현상에 대한 이해가 금성이 좀 더 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성식, 태양 앞 금성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불순한 태양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금성이 어떻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너스 1부터 A까지 했던 그거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금성이 태양 앞을 쓱 지나가는데 이쪽은 동방에 있던 금성이에요. 이쪽은 서방에 있던 금성이에요. 결국에 금성이 내하면 통과하는 것은 이걸 보면 금성식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금성이 비너스 내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성이 내하면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는 금성이 역행하네요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의 금성은 다음 날의 금성에 비해서 합니다. 다음 날 되면 역행하니까 적경이 작아지겠죠. 이 날의 금성은 그 다음 날의 금성에 비해서 적경이 큰 쪽에 있어요. 이렇게 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금성식이라는 것은 금성의 내하면 통과가 되겠고 이거는 역행하는 와중의 최정점 상황이 되겠죠. 마치 우리가 외행성에 대해서 충이 역행의 최정점에 있는 것처럼 내하면 통과될 때 역행의 최고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성이 내하면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금성의 대기 성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 태양광의 성분에 비해서 태양광이 금성의 대기를 통과할 때 빛이 금성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특정 빛이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성의 대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나중에 외계 행성 탐사 중에 현재 10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 탐사가 되었습니다. 외계 행성 밝기가 외부 별이 있는데 행성이 앞을 쓱 지나가면 밝기가 약간 어두워지겠죠. 물론 우리가 아까 계획식 때문에 완전히 깜깜해지니까 엄청나게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월식 때도 마찬가지. 달이 쓱가리니까 달이 점점 먹고 있네. 그렇게 밝기의 변화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성식 되면 밝기의 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야, 오늘 금성식 걸린데 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 금성식을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태양 밝기에 10,000분의 1도 안 변하게 됩니다. 근데도 아주 민감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롤 우주망에 올라가서 외계 행성을 10현상을 통해서 탐사하려고 하는데요. 밝기가 약간 변하는 그런 상황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계 행성 탐사에도 역시 이용되는 게 바로 저런 10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식과 월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성식까지도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달의 27.3미를 뭐라 불렀습니까 하면 일항성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달의 공전 주기는
항성을 냅니다. 알겠습니까? 즉 달이 특정 별자리 적경 알고 있는 특정 별자리에다가 한 바퀴 돌아오는 게 다시 원래 벽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1항성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27.3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1항성월 동안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공수합니다. 그래서 상망을 음력한 달 29.5일을 쓰는데요. 그래서 약 2.2일 정도 시간이 더 지나야 다시 망에서 망 또는 사에서 사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달은 자전뿐만 아니라 공전도 하는데요. 조석 고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동주기 자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달의 자전 주기는 27.3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어 하겠습니다. 달의 뒤쪽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달의 뒤쪽을 보려면 별빛 탐사선을 띄어서 달의 뒷면에서 사진 찍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조석 고정, 동주기 자전은 달에서만 일어나는 희한한 현상은 아니에요. 태양계의 굉장히 많은 위성에서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태양과 달 노트 뭡니까? 기본 교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하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행성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지구 행성이나 목성 행성이 그렇게 하고 각 행성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하겠고요. 그 행성은 그냥 맨으로 쳐다보는 거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관측할 수 있는 우리의 망원경을 또 소개하면서 천체의 내용을 좀 맛보볼까 하겠습니다. 데이 4는 실전 문제입니다. 데이 3까지 오늘 수능 특강으로 공부할 것이고요. 네, 오늘 데이 3의 수특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 4는 기출문제, 고3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